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혹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안일을 하시면서 혹은 산책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내어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품위 있는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품위 있는 노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군가는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또 누군가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떠올리실 겁니다.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품위 있는 노후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끝까지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부. 품위란 무엇일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야 품위가 있는 걸까요? 큰 집에 살아야 품위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는 작은 원룸에 사십니다. 자녀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당신만의 공간에서 사시길 원하셨죠.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집은 작지만 늘 깨끗하고 당신 스스로를 돌보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짜 품위를 봅니다. 품위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는 것. 혼자 있어도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존중하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품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준비에 대해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부. 경제적 준비. 불안이 아닌 현실을 마주하기. 노후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돈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돈 걱정을 한다고 해서 속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현실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솔직해집시다. 먼저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통장을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나가는지 보는 것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적어봅니다. 집세나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이런 고정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식비는 얼마나 드나요? 병원비는? 경조사비는? 대충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적어보는 것. 이것이 품위 있는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을 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또는 일을 하신다면 그 수입. 자녀가 드리는 용돈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주는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받되 그것에 의존하는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자녀들도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지혜. 이제 지출을 줄여볼까요? 이것은 인색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명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마트에 갈 때 목록을 적어가세요. 충동 구매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재래시장도 이용해보세요. 신선한 것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들을 확인해보세요. 신문, 잡지, OTT. 쓰지 않는 것들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통신요금도 다시 보세요. 요즘은 저렴한 알뜰폰도 많습니다. 월 5만 원이던 것을 2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1년에 36만 원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큽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끼지 마세요. 건강에 드는 돈은 아끼지 마세요. 정기검진, 필요한 약, 치과 치료. 이런 것들은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돈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신에게 선물도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영화 한 편, 친구와의 차 한 잔. 이것들이 삶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경제적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쓰면서도 삶의 질을 지키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노후의 경제입니다. 3부. 건강 준비. 내 몸을 존중하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다는 말 나이가 들수록 절실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어딘가는 아픕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밤에 소변이 마려워 깹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부정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 10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사시면 밥 차리기 귀찮으시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스턴트만 드시지는 마세요. 간단하게라도 채소 한 가지, 단백질 한 가지를 곁들이세요. 계란 후라이 하나, 두부 한 모,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도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하루에 물 5잔 의식적으로 마시세요.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큰 병이 나올까봐 무서워서입니다. 하지만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그리고 약도 의사가 처방한 대로 드세요. 나는 괜찮아라고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은 증상이 없어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만 건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진짜 질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가 없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교회나 성당, 절에 나가보세요. 처음은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색합니다. 그리고 취미를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지만 뭔가를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4부. 관계 준비.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기.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요. 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자녀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합니다.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합니다. 용돈을 안 드리면 걱정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녀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품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배우자, 아이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배우자가 계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무뎌집니다. 고맙다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안 하게 되죠.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고맙소, 수고했소, 덕분에 잘 먹었소. 이 말들이 어색하다면 처음에는 정말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홀로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친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로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요?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종교시설이든 일단 나가보세요.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웃으며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좋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부. 정신적 준비. 나이 듦을 받아들이기.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놓기.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젊은이들의 유행을 따라하려는 것. 이것은 품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매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이 이야기를 피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연명치료는 원하시나요?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가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두고 가능하면 글로 남겨두세요. 유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내 뜻을 알려두세요. 이것은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찾기.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이제 늙었는데 무슨 의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의미는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의미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의미입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의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6부. 실천하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통장을 확인하는 것, 스트레칭 10분 하는 것, 자녀에게 전화하는 것,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뭐든 좋습니다. 딱 하나만. 그리고 내일 또 하나를 더 해보세요.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 계획한 것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못한 것을 보지 말고 한 것을 보세요. 부족한 것을 세지 말고 가진 것을 세세요. 늙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을 격려하세요. 품위 있는 노후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품위 있는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효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물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품위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품위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아닙니다. 품위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 외로워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리더라도 계속 말해보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품위 있는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답게 살아보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품위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